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타이틀에 나와 있는데요. 6강이거든요. 6강인데 무허가 건축물 부지의 보상 여부. 자, 무허가 건축물 부지. 그러니까 어떤 그 대지가 있어요. 이렇게요. 대지가 있는데 이게 무허가 건물이에요. 무허가 건물인데 무허가 건물이 과연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토지가 수용됐을 때 말씀드리는 거예요. 토지 수용과 관련해서 무허가 건축물이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에 대해서 짚어볼게요. 참 얘기들이 분분하죠, 여러분들. 얘기들이 참 뭐 여기도 들어보고 저기도 들어보면 뭐 되네 안 되네 뭐 그런 얘기도 많고 하여간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어요. 제가 정확한 근거와 그 재결 수용위원회에서 얘기하는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자,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요. 내가 이제 어떤 토지가 전체가 일대가 수용이 당하는데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고 했을 때 이게 과연 보상이 될지 안 될지 그거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경매물건이 하나 나왔다고 해요. 여기에 이제 제가 이 지역을 많이 쓰는데 제가 살고 있는 도시기 때문에 그래요. 안산인데 안산 여기가 이제 안산 장상 공공주택 지구예요. 여기에 보면 옛날에는 여기가 이제 뭐 그런 지역이겠죠. 아주 시골이었겠죠. 30년 전에는요. 지금부터. 그러면 30년 된 주택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죠, 이런데요.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러면 30년 전에는 사실은 우리가 신고만으로, 그죠? 뭐 허가가 아닌 신고만으로 나 이렇게 집 짓겠어요? 그냥 그냥 이런 도면만 내고 면사무소에 도면만 내고 그냥 건축을 했던 시절이 많잖아요. 옛날 시골에서는요. 지금도 시골에 가면요 무허가 미등기 건물이 많아요. 옛날에 다 시골에서 그렇게 졌어요, 집을요. 그래서 수용재결위원회에서 판단한 게 있어요. 이렇게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보여드릴게요. 제 교재를 보면서 말씀드려야 되겠죠. 자, 이번 주제는 이제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 또는 불법 형질 변경된 토지의 평가. 그죠? 이렇게 이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데 그럼 이 토지를 지목을 대로 볼 것이냐? 아니면 그냥 옛날에 이 무허가 건물이 건축될 당시에 그 지목이 만약에 임하였으면 임하를 볼 것이냐? 그게 문제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명확한 그 해석을 내려줬어요. 원칙은 무허가 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 변경될 당시 이용 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해야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인데 이때 당시에 이게 만약에 임하였다 그러면 임야를 평가해야 되고 이게 만약에 농지다 그러면 농지를 평가해야 돼요. 이게 바로 대원칙이에요. 그러나 쭉 내려보겠습니다.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것도요. 무허가 건축물도 두 가지로 나눠져요. 첫 번째, 1989년 1월 24일 이전이냐 1989년 이후냐 그러니까 이전이냐 이후냐 이 차이거든요. 자, 그러면 1989년 이전이라고 한다. 이게 1989년이에요. 1989년 이전이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아우, 제가 그림을 잘못 그려서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또 시간이 10분으로 제한되다 보니까 막 설명을 빨리빨리 하다 보니까 그림도 글씨도 엉망입니다. 그러니까 좀 제 말이 좀 빠르더라도 뭐라고 하지 말아 주십시오. 자, 그림을 그려볼게요. 1989년 이죠. 이게 기준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걸 기준으로 해서 이 날을 기준으로 하겠습니다.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만약에 건축물이 있어요. 그러면 이 건축물이 앉혀져 있는 이 대지가 100평이에요. 100평. 그런데 이 건축물이 앉혀져 있는 데는 30평이야. 30평. 그런데 이 이후에 똑같아요. 이후에도 30평이 있고 대지는 100평이야. 그죠? 요렇게 가정하죠. 자, 그러면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만약에 건축물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죠? 이 무허가 건축물의 대지는, 그죠? 지목을 대로 평가해야 돼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제 교재예요. 죄송합니다. 제가 비염이 있어서. 대로 평가해서, 평가를 해야 되고, 그런데 나머지 70평이 문제잖아요. 나머지 70평은 건축될 당시의 이용 상황, 만약에 이게 지목이
농지였다면 농지로 평가합니다. 농지로 평가해요. 그런데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이 있는 대지라고 한다면 이 지목이 그때 당시에 무허가 건축물이 세워질 당시에요. 이게 만약에 농지였다면 이 전체를 다 100평을 다 농지로 평가합니다.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럴 때는 부상가가 많이 차이 나겠죠.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토지 부상 만약에 수용이 된다고 했을 때, 그죠? 수용이 된다고 했을 때 토지 부상가는 엄청나게 차이 납니다. 이것은 뭐 어떤 분들은 그래요. 건축물이 있네? 이거 되네? 그럼 뭐 이 전체가 다 무허가 건축물이지만 다 대지로 평가한다. 그런 얘기도 하지만 그건 절대 아니고요. 이 건축물이 안 쳐져 있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이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죠? 이 대지가 안 쳐 있는 이 대지만큼 지목을 대로 평가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만약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 그럼 이 대지도 대로 평가해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분들인데 그건 절대 아닙니다. 이 전체가 다 이때 당시 만약에 농지였다 그러면 농지로 100평을 다 농지로 평가하고요. 이 당시 만약에 임야였다 그럼 이 100평을 다 임야를 평가합니다. 이해 가셨죠? 그래서 보세요. 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 건축물 등은 바닥 면적만을 대지로 인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이것은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토지 수용 재결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토지 수용에 대해서 불복하면 토지 재결을 신청하잖아요. 그죠? 그죠? 항소를, 그러니까 법적으로 얘기하면 항소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방 토지위원회에다가 만약 불복을 한다 그러면 다시 중앙 재결위원회로 우리가 이제 또 항소를 하는 거죠. 그러면 재결위원회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습니다. 1980년대에 지어졌다고 한다면, 그죠? 건축물의 부지 면적, 그죠? 부지 전체 면적을 대지로 평가받을 수 있는지 아니죠? 그죠? 무허가 대지 건축물, 그죠? 등의 부지나 불법으로 형질명령 토지는 무허가 건축물 당시 토지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평가하나, 그죠? 이용 상황, 그러니까 1989년 1월 24일 이전에는, 그죠? 이전에는 건축물은 무허가 부지에 대해서만큼은, 그죠? 현실 이용 상황대로 평가하게 된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죠? 그죠? 자, 그럼 내려보겠습니다. 대법원 판례도 나와 있어요. 대법원 판례도 이거 여러분들 참고하실 분 참고하시고요. 다음에 대법원 판례. 네, 이건 좀 넘어가도 되겠네요. 자, 그러면 두 번째로 제가 말씀드린 게 있죠. 1989년 1월 24일 이후에 무허가 건축물 등의 부지, 그죠? 부지잖아요. 건물이 아니에요. 부지예요. 무허가 건축물이 있어. 그럼 이 무허가 건축물의 부지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요. 이걸 대로할 것이냐 아니면 이 건축물이 지어질 당시에 농지였으니까 농지를 평가할 것이냐.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고 있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쭉 보면 뭐 별 내용은 없어요. 그러니까 1995년 1월 7일 개정된 공공요조조에 나와 있는데 형질변경 등 이용 상황인 전 또는 임야로 산정하여 평가해야 한다. 그죠? 형질 변경 당시, 그죠? 1995년이니까 1989년인가요? 1월 24일인가요? 1월 24일 이전이잖아요. 이것은 이 이후잖아요. 이후니까 전 또는 임야로 평가를 하는 게 맞죠. 그죠? 이해 가시죠? 정리해보면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1989년 1월 24일 기준인데 이 이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고 한다면 이 무허가 건축물이 안 쳐져 있는 이 토지 면적만큼은 대로 평가하고 이 이후에 무허가 건축물이 있다. 그러면 이 건축물이 안 쳐져 있는 이 부분을 대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이 부지 전체를 건축물이 안 쳐지기 전에 상황으로 평가한다. 그렇기 때문에 감정가는 수용 감정가는 차이가 많이 나겠죠. 그죠?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사업인정고시가 있죠. 사업인정고시 이후에 뭐 나무도 심고 건축물도 짓고 뭐 가건물도 갖다 놓고 막 그러면 보상 못 받는다는 거 아시죠? 항공 촬영 다 합니다. 감사합니다.